자, 얘들아 잘 봐라. 오늘 이제 우리가 어느 부분 공부할 거냐면 첫 번째 우리 상태 변화에 대한 부분, 즉 열 에너지에 의한 상태 변화에 대한 부분 하나 공부할 거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어떤 부분 공부할 거냐면 우리가 열 팽창에 관련된 거 공부할 거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뭘 볼 거냐면 열을 어떻게 전달하는가 하는 그 전달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자. 우선 그럼 첫 번째 있잖아. 우리 열에 의한 상태 변화 부분 할 건데, 이 부분을 왜 하는가 간략한 개념을 먼저 그려놓고 있잖아.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 자, 우선 첫 번째부터 한번 봐봐. 우리 1번으로 봐야 될 것이 바로 있잖아. 우리 그 열에 의한, 그지? 열에 의한 상태 변화다. 이 열에 의한 상태 변화에서 자, 첫 번째 어떤 물질에 대한 가열 곡선 하나 내가 그린다고 치자. 뭐 아무거나 상관없어. 우리 대표적인 고체 뭐 중에서 가장 우리가 많이 말을 하는 것이 물에 대한 거 있잖아. 맞지? 그래서 얼음을 내가 하나 딱 준비해 와서 그걸 시간에 따라서 가열한다고 치자. 그래서 시간에 따른 뭐의 변화? 온도의 변화를 딱 살펴보니까 그게 쭉 올라가다가 평행선을 이루고 다시 쭉 올라가다가 평행선을 이루고 다시 쭉 올라가게 되지. 이때 요 부분을 우리가 쭉 나눠보면 자,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 세 번째 구간, 네 번째 구간, 다섯 번째 구간이다. 그럼 이 각 상태를 얘기하는데 얼음부터 출발했으니까 여기가 무슨 상태? 고체 상태고, 여기가 고체 플러스 액체 상태, 여기가 액체 상태고, 그 다음 여기가 뭔가 했더니 액체 플러스 기체 상태고, 여기가 어떤 상태인가 했더니 기체 상태인 거야. 이해하겠지? 그러면 물질의 상태 변화를 살펴보니까 고체 플러스 액체 플러스 기체 이런 순서로 변하고 있잖아. 맞지? 그런데 선생님이 왜 이 얘기를 지금 꺼냈느냐면 잘 봐. 여기에서 이 고체, 액체, 기체인 구간에 열 에너지를 측정하려면 이 열 에너지는 Q 이퀄 CM 델타 T에 의해서 간단하게 계산이 되는 거야. 알겠지? 즉 얼음의 비열이다, 수증기의 비열이다, 물의 비열이다 이런 것들을 구해가지고 있잖아. 거기에다가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만 하면 열 에너지를 얼마나 흡수했는지 방출했는지 계산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어느 부분인가 했더니 바로 이 부분이야.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로 변할 때는 뭐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라?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라서 이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순간에 델타 T는 얼마다? 0인 거야. 이해하겠지? 그래서 델타 T가 0이라는 것은 온도 변화가 없다는 얘기잖아. 그럼 온도 변화가 없으면 Q 이퀄 CM 델타 T! 불가능한 얘기가 되겠지. 이해하겠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있잖아. 이 상태 변화에 들어가는 열 에너지 크기를 조사하기 위해서 그램당 얼마. 왜? 온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1g당 상태 변화인데 얼마나 열이 들어가는가를 조사를 해 놓은 거야. 그럼 그 열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했더니 이 상태 변화에 들어가는 이 열을 우리가 그렇지. 바로 잠열이라고 하고 또는 다른 말로 숨은 열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야. 알겠지? 왜? Q 이퀄 CM 델타 T 식에서는 안 나타나는 열이니까. 알겠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숨은 열이라고 부르고, 그럼 어떤 게 있나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있잖아. 물질의 상태 변화도를 그려보니까 고체 다음에 액체고요. 액체 다음에 기체고요. 자, 여기서 잘 봐.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데 여기에 상태 변화를 정리해보면 고체에서 액체로 갈 때 이걸 뭐라고 부르지? 그렇지, 융해라고 불러. 맞니?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이걸 뭐라고 부르니? 그래, 이건 기화. 그 다음에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이 변화를 뭐라고? 승화라고 부르는데 이게 뭔가 했더니 고에서 기로 가는 승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렇다면 이것들의 공통점은 뭔가 했더니 이 노란 화살표는 열을 흡수하는 변화더라 라는 거 놓치면 안 되겠고요. 다음, 자, 여기 있잖아. 기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고체, 기체에서 고체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는데, 자, 기체에서 액체로 가는 것은 뭐라고? 액화. 그리고 액체에서 고체로 가는 건 이건 뭐라 부르지? 응고. 그리고 기체에서 고체로 가는 것은 승화라고 부르는데 그게 기체에서 고체로 가는 기고 승화다라는 거야. 그럼 요것들은 공통점이 뭔가 했더니 밖으로 열을 방출한다 라는 특질이 있다는 거지. 이해하겠니? 그럼 여기서 잘 봐. 자, 이렇게 각 상태가 변할 때마다 물질에 따라서 융해, 응고, 그 다음 액화, 기화, 승화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그 현상에 따라서 물질마다 다른 열의 출입이 있어. 알겠지? 그래서 그 출입에 따라서 우리가 만약 고체가 액체되는 열이다. 그럼 뭐라 부르니? 융해열. 액체가 고체가 되면 응고열. 그런데 이 두 개의 크기는 같은 물질이면 같아. 알겠지? 다음,
액체가 기체가 될 때 기화열, 기체가 액체되면 액화열, 두 개는 같다. 놓치지 마. 그리고 승화열끼리도 같은 크기를 가져. 하지만 융해열과 기화열과 승화열의 크기는 다르다. 알겠지? 자, 그러면 대표적인 예로서 있잖아. 우리가 하나 예를 들어 볼 건데 뭐를 예를 들 건가 했더니 물. 왜 물을 예를 들은지는 알겠지? 자연에서 가장 신기한 액체잖아. 맞지? 그래서 물을 예를 들어 주는데 우리 물리에서는 사실 수치를 잘 안 외우지만 나중에 너희가 경시 준비할 때는 사실 화학도 중요하잖아. 그지? 그래서 화학에서는 이 수치를 꼭 외워야 되는 값이니까 놓치지 마라. 그러면 이 값이 어느 정도 되는가? 우리 잠시 살펴보는데 자, 이게 융해열은 얼마인가 라고 했더니 그게 뭐 책마다 약간 그 수치가 틀리긴 하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봐. 그래서 얼마인가 했더니 요 융해열의 경우에는 80칼로리 퍼 그램 정도. 그리고 여기에 기화열의 경우는 얼마다? 뭐 539인데 그냥 540칼로리 퍼 그램 정도라고 하자. 알겠지? 그래서 그 각각의 값이 얼마인지 놓치지 마세요. 자, 이걸 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간단한 열에 의한 상태 변화에서 있잖아. 기본적인 변화는 하나 살펴봤고 두 번째로 아까 선생님이 뭐 한다고 그랬니? 바로 열팽창에 대한 거 한다고 그랬지. 자, 그러면 열팽창에 대한 거 한번 해볼까? 자, 열팽창. 자, 열팽창은 있잖아. 우리 크게 선팽창이라는 거 하고 있잖아. 선팽창이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부피팽창이라는 두 개로 나누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우리 뭐부터 해볼까? 선팽창. 자, 무슨 얘기야? 길게 늘어난다. 처음 길이가 있잖아. 얼마인가 했더니 이 값이 L0였단 말이야. 이해하겠지? 그럼 처음 값이 L0였는데 이걸 내가 여기 골고루 있잖아. 막 열을 줘가 가열을 했더니 우리 이게 늘어나더란 말이다. 그래서 얼마나 늘어나는가 했더니 이만큼 늘어났다고 쳐. 그럼 이걸 델타 L이라고 잡자. 알겠지? 이때 가열해준 정도를 우리가 뭐라고 할까? 델타 T라고 하자. 알겠지? 그래서 델타 T만큼 한 10도 정도 가열했더니 그 결과 길이가 한 10cm 늘어나더라.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요 늘어난 길이 델타 L은 뭐에 비례하나요? 델타 T. 가열한 온도에 비례하는 거야. 알겠지? 다음 여기 1m짜리는 10도 가열하니까 어느 정도 되더라? 10cm 늘어났는데 2m짜리는 10도 가열하니까 얼마나 늘어나니? 얼마? 그래 20cm 늘어나더란 말이야. 그럼 무슨 얘기야? 똑같이 같은 온도로 가열했는데도 불구하고 1m짜리가 10cm 늘어날 때 2m짜리는 20cm 늘어나지. 이해하겠니? 그러면 초기 길이가 있잖아. 델타 L은 뭐 영향을 받는가 했더니 처음 길이 L0가 얼마냐에 따라 달라지네. 맞지? 그래서 이 두 개를 묶어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그 정리 수식이 뭔가 했더니 델타 L 이퀄 잘 봐. 알파 L0 델타 T야. 그럼 와 알파 이건 뭘까? 그렇지 비례상수 개념으로 들어간 거야. 하지만 이 알파 그 제로 알파는 우리가 뭐라 부른가 했더니 이걸 열팽창 계수. 이해하겠니? 또는 지금처럼 길게 자란 거라고 해서 열팽창 계수 중에서도 뭐라고 부른다? 선팽창 계수라고 부르고 있는 거야. 이해하겠지? 그래서 선팽창 계수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가열했더니 길게 늘어나면 그 늘어나는 정도가 물질마다 틀리잖아. 이해하겠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례값으로 알파 사용한다는 거다. 참고로 선생님 얘기 한번 들어봐봐. 우리 왜 가끔가다 그런 경우 있지? 컵 두 개가 꼈어. 이거 어떻게 분리하니?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안쪽에는 얼음물을 집어넣고 바깥쪽엔 따뜻한 물이 있는 곳에 담궈가지고 두 개를 퍽 하고 분리할 수 있지. 맞니? 왜? 따뜻한 물과 찬물의 온도 차이 때문이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가 그 온도 차이 가지고 분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우리가 물질에 따라서도 있잖아.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대표적인 예로서 있잖아. 혹시 전선 늘어나는 거 본 적 있니? 왜 우리 저 바닷가 같은 데 가보면 해안가에 전선이 쭉 절벽에 늘어져 있잖아. 선생님이 몇 년 전에 있잖아. 몇 년 전에 거제도에 갔거든. 거제도에 가면 학동 몽돌 해수욕장이라고 해서 거기서 아주 유명한 해수욕장이 있어. 그렇다고 내가 해수욕장 간 거로 나온 건 아니고 거기 가보면 여기 그 바닷가에 그 몽돌이라고 해서 있잖아. 잔잔한 돌들. 그 돌들이 쫙 바닷가에 깔려 있고 있잖아. 그리고 그 뒤쪽에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있고 그 뒤쪽에 뭐냐면 사람들이 사는 인가가 있는데 그 위쪽에 보면 전선이 쭉 연결돼 있어. 근데 그게 있잖아. 여름철에 가보면 신기하게도 위에 감아놨다. 둥글둥글하게. 겨울철에 가면 그게 없어. 풀어져 있어. 선생님 여름에도 가봤고 겨울에도 가봤거든. 그런데 왜 여름에는 둘둘 묶어놓고 겨울에는 풀어놨을까? 그게 있잖아. 여름에는 선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걸 쪼아가지고 감아놓는 거야.
이해하겠지? 그런데 겨울 되면 어떻게 되니? 그걸 풀어줘야 돼. 왜? 수축하기 때문에 있잖아. 안 풀어주면 끊어져 버리니까. 알겠지? 그래서 계절별로 있잖아. 가보면 약간 위에 전선 모양이 특이한 걸 알 수 있을 거다. 알겠지? 자, 그렇게 해서 있잖아. 델타 L 이퀄 알파 L0 델타 T 이렇게 됐는데 참고로 요 알파가 있잖아. 굉장히 작은 값을 갖는다는 사실 놓치지 마라.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 선팽창만 가지고 끝난 게 아니라 사실은 부피 팽창도 있어. 그래서 그 부피 팽창은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해 줄게. 자, 두 번째로 이제 한번 봐봐. 두 번째는 뭔가 했더니 부피 팽창이라고 했는데 이 부피 팽창은 너희가 알고 있는 선팽창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쉽게 풀려. 알겠지? 무슨 소린가 했더니 처음에 어떤 작은 하나의 물체를 가져왔다고 치자. 이거 있잖아. 임의로 각길이가 L0, 각길이가 L0, 그리고 각길이가 L0인 그지? 뭐라고? 정육면체라고 하자. 알겠지? 이 정육면체를 있잖아. 내가 골고루 한쪽만 가열하게 되면 사실 어느 한쪽만 더 늘어나고 어느 한쪽은 적게 늘어나고 이런 현상이 생긴다. 그런데 임의로 있잖아. 골고루 다 가열했다고 치자. 알겠지? 그래서 골고루 다 가열했더니 이게 이렇게 부피가 늘어나가지고 훨씬 처음보다 커진 거야. 그럼 이렇게 커졌을 때 이게 L이고 이게 L이고 이게 L인데 있잖아. 요거를 우리가 요걸 LX, LY, LG라고 하자. 알겠지? 그러면 LX, LY, LG인데 이때 부피는 어떻게 되나요? 그랬더니 LX, LY, LG 이렇게 세 가지를 곱하면 되고요. 다음, 자 우리가 그렇구나. L0가 LX 무슨 얘기야? LX든 LY든 LG든 모두 똑같이 선팽창을 했으니까 같은 크기를 가지게 되는 거다. 이때 요 값은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 L0에 잘 봐. 1 플러스 알파 델타 T라는 값을 가져. 이게 무슨 얘기가 냐면 앞에서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니? 자, 잘 봐. 델타 L 이퀄 알파 L0 델타 T라고 그랬지?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L 이퀄 L0 플러스 델타 L이라고 하면 이 값이 L0에 알파 뭐야 왜 이래 잘 봐. 미안해. L0 델타 T가 되고 L0를 묶어내니까 1 플러스 알파 델타 T가 되는 거야. 차라리 앞에서 설명해 줄 걸. 뒤에서 설명하니까 좀 길지. 잘 봐. 중요한 건 이거야. 여기 L이라는 것이 처음에 L0에 대해서 1 플러스 알파 델타 T 값을 더 붙였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결국 LX, LY, LG가 모두 L0에 1 플러스 알파 델타 T가 되고 이게 이제 이해가 됐다면 여기다 집어넣는다. LX, LY, LG 모두 똑같으니까 결국 L0에 1 플러스 알파 델타 T의 몇 승이 된다? 그렇구나. 3승이 되는구나. 맞지? 그럼 이걸 풀어서 적는데 와 우리 친구들 벌써 긴장하고 있네. 왜 3승이니까 그지? 그럼 L0의 3승에 1 플러스 알파 델타 T의 3승인데 자 이거 결과부터 얘기하고 갈까? 자 L0는 뭔가요? L0는 V0 처음 부피입니다. 맞지? X축, Y축, G축이니까. 이해하겠지?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요? 1 플러스 3 알파 델타 T. 이게 어디서 오는 황당한 얘기야. 잘 봐. 마무리 정리하고 가자. V0에 1 플러스 베타 델타 T라는 건데 도대체 이게 어디서 왔을까? 그거부터 먼저 설명하고 이야기 넘어갈게. 이거 풀어 적는데 잘 봐. 요거 풀어 적는데 조금 이제 내용이 어려워진다. 뭐냐 했더니 요거만 일단 풀어보자고. 알겠지? 그러면 1 플러스 알파 델타 T의 몇 승? 3승을 풀어 적으면요. 요거는 X 플러스 Y의 3승 꼴이기 때문에 X 3승은 얼마야? 1. Y 3승은 얼마야? 알파 3승 델타 T의 3승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3 알파 제곱 베타 그 다음에 X 했으니까 X로 가자. X 제곱 Y 그리고 3X Y 제곱 이런 꼴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야? 3, 1의 제곱은 1이니까 그대로 알파 델타 T 플러스 여기 1은 그대로 알파의 이거는 3 알파 제곱 델타 T의 제곱인데 아까 선생님 뭐라고 그랬니? 알파라는 값이 있잖아. 그렇지. 1보다 무지무지 작다라고 그랬지. 맞아? 그럼 1보다 무지무지 작기 때문에 그 결과 알파 제곱과 알파 3승은 모두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사실 놓치지 마라. 알겠지? 그래서 0 돼버리기 때문에 그 결과 1 플러스 3 알파 델타 T 맞잖아. 그래서 요런 형태의 값이 등장한 거야. 이해하겠지?
우리 친구들 가끔 가다 그래. 선생님, 알파 제곱, 알파 삼성 왜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막 그러지. 야,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알파가 10,000분의 1이라고 하자. 알겠지? 그럼 제곱했다 얼마? 1억분의 1. 세제곱했다 얼마? 1조분의 1. 야, 1억분의 1, 1조분의 1. 너희가 있잖아. 응? 안 좋은 예지만 있잖아. 1억 원을 들고 있는데 길 가다가 10,000원, 1원짜리를 주었어. 10,000원짜리를 주었을 때와 1원짜리를 주었을 때가 있어. 10,000원짜리를 주면 이게 돈이네, 그지? 근데 1원짜리 주었어. 그지? 느낌이 없지, 그지? 그거야. 그래서 알파 제곱과 알파 삼성은 어떻게 되니? 과감하게 0으로 날려버리는 거야. 이해하겠지? 자, 그래서 정리하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마지막 정리 한번 더 봅시다. 3알파는 베타다. 그래서 베타 이퀄 3알파로서요. 선팽창 계수를 3배하면 그게 뭐가 된다? 그렇지. 부피 팽창 계수. 이해하겠니? 그래서 부피 팽창 계수가 된다라는 사실 놓치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있잖아. 우리 부피 팽창과 관련된 거 했는데 사실 여기에 관련돼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두드러진 문제들이 아직 출제가 안 되고 있어. 그래서 이건 참고로 알고 가는 거다. 알겠지?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해준다고 한 게 뭐니? 그래, 열의 전달 방법 3가지인데 이게 조금 만만치가 않아. 알겠지? 잘 들어야 된다. 자, 그러면 자,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이 열의 전달 방법. 크게 열의 전달 방법은 몇 가지가 있나요? 우리 중학교 교과과정에서 너무 쉽게 배웠지. 뭐? 첫 번째, 전도. 두 번째, 대류. 세 번째, 복사. 그래, 전도, 대류, 복사. 맞아. 그러면 전도라는 방법이 있고요. 대류라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복사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 3가지는 뭐가 다를까요? 맞지? 이거 구별 못하면 안 돼. 요거 간단하게 구별하고 하자. 자, 내가 젓가락을 하나 준비해왔어. 맞지? 우리 교과서에서 이해하기 힘든 실험. 맞니? 잘 봐. 왜 이해하기 힘든 실험인가 했더니 촛농을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요. 거기에다가 뭐를 설치해 놓는다? 이렇게 양초를 설치해 놓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양초를 설치해 놓고 이쪽 부분을 뭐 한다? 가열하는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되니? 우와! 첫 번째 부분이 톡 떨어지고요. 1번. 두 번째 부분이 톡 떨어지고요. 2번. 세 번째 부분이 톡 떨어지고요. 맞지? 순차적으로 일어나지. 왜? 열이 하나, 둘, 셋. 그래서 촛능이 하나, 둘, 셋 순서대로 녹은 거야. 알겠지? 이게 무슨 방법? 전도라는 방법인 거야. 알겠니? 다음, 자, 우리가 두 번째 뭐를 해볼까요? 두 번째 냄비를 하나 준비해놓고 물을 넣은 거야. 자, 물을 팔팔팔팔 끓이는데 이게 제대로 끓고 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안에 스프를 집어넣은 거야. 그랬더니 스프가 보글보글 올라와가지고 바바바박 퍼져가지고 가라앉고요. 맞지? 그러면서 계속 보글보글하고 치솟아 올라. 맞지? 이게 뭐라고요? 대류 현상이야. 왜? 직접적으로 열이 위쪽으로 전달된 게 아니라 물이 대신 전달해주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대류 현상이고요. 복사는 뭔가 했더니 이런 거야. 여기가 누구라고? 태양이 있습니다. 맞지? 그리고 여기 누가 있나요? 지구가 있습니다. 이 사이는 어떤 물질이 있나요? 없어. 그랬더니 꼭 우리 친구 그러지. 쌤 책 읽어봤더니요. 과학 사이언스나 이런 책에 보니까 에테르라는 물질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에테르에 대해서 있잖아. 물론 물질이 없는 건 아니야. 하지만 이 물질이 거의 없는 거와 마찬가지야. 이해하겠니? 그래서 우리가 진공 상태 만들 때 우주 공간하고 똑같은 조건 만들 때 별거 없어. 진공 펌프 가지고 며칠 동안 뽑아내 가지고 있잖아. 안에 공기 거의 없는 상태까지 뽑아내는 이게 진공 상태야. 알겠지? 그러니까 있어도 거의 없는 거와 마찬가지야. 그래도 꼭 그러지. 선생님 그래도 있잖아요. 야, 그거 없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알겠지? 그래서 없을 정도로 뽑아내버리고 나니까 태양에서 지구까지 이렇게 뭐가? 태양 복사 에너지. 이해하겠지? 그래서 진공을 통해서 다른 물질의 도움이 없이 에너지가 직접 전달되는 이런 현상을 뭐라 부른다? 복사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지? 와, 뭐야, 이거 가지고 선생님이 어렵다고 한 거야? 아니, 우리는 심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시물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수식들을 배워야 되는 거야. 다행히 그 중에서도 있잖아. 가장 복잡한 대류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일반 물리에서도 아주 전공적인 부분이라서 안 해. 알겠지? 그러면 우린 뭐만 하면 되니? 전도하고 복사만 수식 정리를 할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전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전도는 있잖아. 커다란 원통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자, 이런 원통이 하나 있는데, 맞지? 여기 이쪽 부분에서 고온으로서 가열을 했습니다. 그때 온도가 T1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쪽 부분이 뭐라고? 저온부고요. 그때 온도가 T2라고 합시다. 알겠죠? 그럼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쪽으로 일방적으로 열이 흘러가는 거야. 알겠지?
야, 오늘 선생님이 몸을 회복하려고 했잖아. 보약을 먹었더니 힘이 넘친다. 잘 봐라. 2개째 분질렀지. 그래서 이렇게 열이 막 전달되는데 이때 이쪽 단면을 뭐라고 하자? 요 단면을 우리가 그렇지. 뭐라고 한다? 요걸 편의상 A라고 합시다. 알겠죠? 요 길이를 뭐라고 할까요? L이라고 합시다. 됐지? 그리고 이때 잘 봐. 여기 흘러가는 그지? 요 시간을 우리가 T초라고 합시다. 됐니?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한번 해보자. 뭘 해보는가 했더니 단위 시간에 여기로 흘러가는 열량을 어떻게 구할까요? 그랬더니 이 열량 Q는 있잖아. 우리 그 색깔이 탁 들어오게 파란색으로 해보자. Q는 뭐에 비례하더라? 그래, T1과 T2의 온도 차에 비례해. 온도차가 크면 클수록 열이 많이 지나가더라. 다음 두 번째 Q하고 뭐가 비례하는가 했더니 여기에 단면적이 넓을수록 훨씬 잘 넘어가더라. 짧은 것보다는 접촉 면적이 넓을수록 열이 빨리 넘어가더란 말이야. 알겠지? 그리고 다음 여기에 Q하고 뭐하고 길이하고는 서로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더라. 알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Q하고 시간은 서로 비례 관계더라. 됐지? 그럼 이걸 모아가지고 요걸 모아가지고 수식을 정리했는데 그 정리한 수식 Q가 어떻게 된다고? K. 이건 뭐야? 열 전도 개수라고 부르는 거다. 분의 K의 L분의 맞지? 거기에 뭐가 되니? 여기에 이제 나머지 쓰면 되는 거야. 그러면 T1 T2의 A 맞지? 그리고 T 이런 형태로 바로 정리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보통 이렇게 해서 열 전도량을 계산하는 거고 시험 문제나 하이탑 이런 데서는 우리 주로 뭘 다루고 있는가 했더니 뭐가 되느냐면 T분의 Q 이게 뭔데? 단위 시간에 따른 열의 흐름 되겠지? 그래서 열의 유동량에 대한 유동 속도라고 한다. 알겠지? 다시 얘기하면 열이 흘러가는 속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시간에 따라서 열이 얼마나 가느냐는 거니까. 알겠지?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된다? 그게 L분의 K의 T1 T2A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이해하겠지? 그래서 요거 가지고 우리 거기 보면 3개 붙여놓고 시간에 따라 온도 흐름 막 이런 거 계산하고 있잖아. 이해하겠지? 그래서 그 문제는 나중에 우리 그 실전 문제 풀 때 선생님이 꼭 풀어줄 테니까 놓치지 마라. 알겠지? 그 다음 이제 한번 보셔야 될 것은 뭐냐 했더니 복사. 이해하겠니? 그럼 복사에 관련돼서는 있잖아. 우리 여러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지만 태양을 분석하기 위해서 있잖아. 과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했다고 그래. 그래서 그 태양을 분석하기 위해서 했던 가장 대표적인 3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3사람과 관련된 얘기를 잠시만 정리하도록 하자. 왜? 나머진 지구과학 시간에 배우면 되니까. 알겠지? 자, 그럼 첫 번째 뭔가 했더니 자, 첫 번째는 누가 등장하냐면 빈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빈의 변이 법칙 무슨 얘기야? 빈이라는 사람이 각 별들이 내고 있는 대표 파장이 뭔가 이걸 연구했어. 그걸 연구하기 전에 있잖아. 먼저 뭐가 등장하냐면 흑체가 등장한다. 도대체 흑체가 뭘까요? 꼭 이 얘기하거나 우리 친구들 그러지. 선생님, 흑체는 블랙바디. 야, 누가 블랙바디라는 말이는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뜻이 뭐냐는 거지. 그지? 이게 뭔가 했더니 자, 잘 봐. 밖에서 에너지 100이 왔어. 그랬더니 흑체가 있잖아. 100%를 다 흡수한 거야. 밖에 방출하는 거 없이 다 흡수한 거야. 그런 다음 흑체가 열이 높아지니까 밖으로 에너지 방출 얼마? 100. 무슨 얘기야? 열을 주는 대로 다 흡수한 뒤에 그걸 시간이 지나면 다 밖으로 내놓는 거야. 이게 흑체야. 그러면 이 흑체가 왜 그지? 이 흑체를 왜 우리가 따지는가 했더니 흑체는 이상적인 물체라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 이해하겠니? 왜? 열을 100% 흡수할 수도 있는데 흡수하면 물체가 이그러진다든지 녹는다든지 파괴된다든지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결과 열을 흡수하면 그지? 모양 변화나 이런 파괴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걸 100%다 밖으로 내놓지는 않더란 얘기야. 이해하겠니? 그래서 실험실에서만 존재하는 이상적인 물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흑체를 연구하느냐면 흑체를 통해서 태양이 어느 정도 에너지를 내놓는지 분석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지?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물질이고 이 물질에 대한 실험은 전부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한 계산이야. 알겠지? 자, 어찌됐든 간에 빈의 변이 법칙, 빈이라는 사람이 가상의 흑체가 있다고 보고 그 빈의 변이 법칙을 통해서 각 별들이 내놓는 온도에 따라서 있잖아. 어떤 빛을 내놓는가를 연구한 거야. 왜? 어떤 건 탁 쳐다보니까 와, 사진 찍어보니까 저 별은 파란 별, 저 별은 빨간 별, 왜 그런가 궁금했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빈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해보니까 아, 그렇구나. 그 별의 표면 온도는 뭐하고 그 별이 내놓는 맥시마, 즉 대표 파장이다. 대표 파장과 서로 무슨 관계? 그렇구나.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밝혀냈다는 거야. 이해하겠지? 그 다음 이제 한번 봅시다. 비인의 변이 법칙 외에 다음으로 등장하는 게 슈테판이라는 사람이 발표한 것과 그리고 볼츠만이라는 과학자가 발표한 것을 비교해보니까 와, 슈테판과 볼츠만이 내놓은 그 공식이 서로 어떻더라고? 같더란 말이야. 맞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딱 보니까 약간 표현은 달랐지만 두 개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 두 사람의 업적을 뭉쳐서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이라고 불러. 알겠지? 그러면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은 뭔가 했더니 이 슈테판 볼츠만은 별마다 내놓는 에너지가 있잖아. 맞지? 지구도 어떻게 보면 별이야. 맞지? 물론 지구과학에서 말하는 별은 아니다. 별이란 건 스스로 빛을 내야만 별이라고 불러. 그래서 사실은 지구는 스타는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잘 들어봐. 우주 밖에서 보니까 지구는 표면 온도가 300도, 300K, 그리고 태양은 표면 온도가 6000K인데 신기하게도 지구에서 보면 어떻게 되니? 그러니까 지구를 딱 쳐다보면 같은 거라서 지구는 안 보여. 왜 우리 그러잖아. 우주에서 쳐다보면 반짝반짝 빛나는 푸른 별, 푸른 행성 다 거짓말이야. 진짜 아니다. 알겠지? 그래서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런데 태양은 빛나거든. 맞지? 그래서 왜 이런 차이가 날까? 그게 표면 온도 때문에 내놓는 에너지 차이가 있더라는 거야. 그럼 그 에너지 차이가 어떻게 되니? 바로 E 이퀄 시그마 T의 4승이라는 얘기야. 이해하겠니? 이게 무슨 얘기인가? 맞지? 그 얘기를 읽잖아. 지금부터 간략하게 해줄 테니까 잘 들어봐. 지구의 온도보다 지구는 300K, 태양은 6000K. 그럼 태양은 몇 배? 20배. 맞지? 표면 온도가 20배다 보니까 20배의 4승은 얼마지? 계산 안 되지? 야, 이거 계산돼야 된다. 16만 배. 이해하겠니? 그럼 태양하고 지구가 똑같은 물질로 돼 있다면 태양이 지구보다 16만 배나 강한 에너지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우주에서 태양은 보이는데 지구는 안 보이는 거야. 이해하겠니? 그래서 그걸 증명해 준 사람이 누구다?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이야. 물론 요거까지만 딱 설명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겠는데 선생님이 뭔가 하나 보여줄 게 있어. 그래서 그건 앞에서 설명해 줄게. 자, 봐라. 이제 마지막 있잖아. 선생님이 거의 이제 마무리하는 거야. 힘내봐. 뭘 남았는가 했더니 이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하고 비인의 변이 법칙에 대해서 있잖아. 이걸 왜 연구했는가? 그게 최종적인 묶음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왜 이걸 연구했는가? 그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하는데 잘 들어봐. 뭔가 했더니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있잖아. 물론 지구학 시간에 다시 배울 거다. 그때 지구학 시간엔 지금 물리처럼 이론적인 배경이 약하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강하게 설명해 주는 거야. 잘 들어봐. 뭔가 했더니 슈테판 볼츠만과 비인의 변이 법칙은 간단해. 우리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우리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있잖아. 각 행성들이 내놓는 그 에너지 곡선을 분석하기 위해서 내놓은 거야. 무슨지 알겠니? 그래서 살펴보면 이쪽이 뭔가 했더니 바로 이쪽 축이 있잖아. 바로 온도축이다. 그리고 온도 미쳤어. 미안해. 파장축이야, 파장. 그리고 이쪽 축이 뭔가 했더니 에너지량이야, 에너지량. 이해하겠지? 그래서 비교를 해봤는데 첫 번째 뭔가 했더니 이 실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흑체 이론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이 개발된 거야. 그럼 그 첫 번째로 우리가 뭐가 등장하느냐면 잘 들어. 여기에서 비인의 변이 법칙을 통해서 쭈쭈쭈쭉 내려오면서 비인이 주장했던 란다 맥시마하고 그 다음에 T하고는 서로 반비례 관계다. 이게 첫 번째 이론인 거야. 이야기니 이거 두 개 한번 서로 바꿔도 상관없으니까 선생님 바꿔놨다. 맞지? 다음 두 번째 이제 한번 봐봐. 두 번째는 뭔가 했더니 그 에너지 곡선을 쭉 분석해서 산으로 그려봤더니 그 에너지 곡선이 이렇게 나타나더란 거야. 그럼 이게 뭘까요? 그렇지, 이게 바로 지구야. 지구로서 대표 파장이 10 마이크로미터고요. 요거는 대표 파장이 얼마인가 했더니 이게 0.5 마이크로미터야. 이해하겠니? 왜? 온도가 20배 되면 파장은 20분의 1이니까. 됐지? 그래서 여기 비교해보니까 지구는 어떤 류의 에너지, 그리고 태양은 어떤 류의 에너지를 분석하는데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복사 이론이 사용된 거야. 알겠지? 그 결과를 있잖아. 분석을 해보니까 재밌는 사실을 한 번만 점검하고 갑시다. 태양은 여기에 가시광선을 가장 많이 내놓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자외선이나 X선 계열은 좀 약하고요. 그게 8% 정도래. 이게 46% 정도고. 그리고 마지막 적외선이나 뭐는 전파는 얼마나 내놓나요? 46% 정도 내놓더란 거야. 이게 있잖아. 뭘 통해서 밝혀졌다고? 바로 우리 이 플랑크의 흑체 복사 곡선을 통해서 밝혀진 거야. 알겠지? 그리고 그 이론적인 배경을 바로 비인의 변이 법칙이라든지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이 제공을 한 거야.
됐지? 자, 이것까지 함으로써 우리가 전체적으로 복사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하자. 알겠지?